자,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좀 예시 문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 5쪽의 1번 문항, 저기 천안에 가면 북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북일. 그쵸? 서울대 한 열댓 명씩 가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당에 임해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학교에서 비슷한 문항이 이렇게 동시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빠르게 답을 고르는 방법 아니면 증명하는 방법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부니까 1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솔루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ab,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 자, 요 안에 a 마이너스 b, 여기 a 마이너스 b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하시면서 a의 제곱 플러스 ab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또 여기에서 ab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은 a-b가 되겠고, 자, 이 친구 공식이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아하,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2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운 공식들 쭉 눈에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공식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4번, 5번은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2번, 3번 중에 답이 있을 듯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증명해 나가야 되겠죠? 이 친구는 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제 공통된 인수로 묶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A의 제곱에 B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니?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들을 갖다가 어찌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묶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쉽다라고 해서 묶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A, B로 묶어볼까요? 아하, A, B로 묶어보니까 A, B로 묶어주면 A-B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B, 여기에 A-B가 보니까 AB 그리고 A-B에 자, 이 친구는 A 플러스 B, A-B.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AB가 남겠고 A 플러스 B 그리고 A-B로 묶이겠습니다. 자, 위아래 살짝 비교해 보니까는 우리가 2번도 참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만 남았는데 3번이 답일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C 그리고 A의 제곱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막 묶어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C의 차수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C로 묶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A가 일단 보이는데 자, C에 관해서 일단 정리해보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C 됐죠? 그리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은 얘가 A-B 그리고 A 플러스 B 그리고 C 그리고 이 친구는 A로 묶었어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또 요 안에 보니까는 아니 이걸로 그냥 바로 묶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 같으니까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그리고 C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그리고 뭐 순서대로 써볼까요? A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3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답은 찾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어떻게 될까? 자, x의 제곱, 4y의 제곱, z의 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xy 마이너스 4yz 마이너스 2zx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거꾸로 확인해 보는 게 좋죠. 자, 이걸 가지고 이 친구가 나올까? x의 제곱, 4y 제곱, 그 다음에 z의 제곱, 그리고 4xy 마이너스 4yz 마이너스 2zx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면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2a 플러스 b 플러스 1,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번 문제, 4번 문제로 나왔는데 평소 이제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뭐 비슷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3번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대진고등학교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대진고등학교 3번 문제로 나왔는데 두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그죠?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a-b의 세제곱 플러스 b-c의 세제곱 플러스 c-a의 세제곱이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3에 a-b, b-c, c-a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a하고 b 또는 b하고 c 또는 c하고 a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말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삼각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잘 아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1초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A 이꼴 B 또는 B 이꼴 C 또는 C 이꼴 A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변이 같은 거지 꼭 세 변이 같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 말인데 콕 찍어서 정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쓱 훑어보니까 뭐 이런 문제 삼각형의 종류 이렇게 나왔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요.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눈에 보이는데 요 한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요. 어떤 걸 해볼까요? 좀 뒤쪽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것도 북일고등학교 그리고 분당고등학교에서 2017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패턴이에요. 자, 잘 봐주세요. 어떤 2차식이 이렇게 쭉 주어졌고 맨 끝에 미정계수 K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주어진 식이 반드시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X를 많이 쓰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이고 X에 관한 1차항이 보이며 X에 관한 1차항 그리고 X에 관한 2차항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자 그리고 y 플러스 1 y 플러스 1 x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 친구는요 2x 플러스 a y 플러스 b 그리고 x 플러스 cy 플러스 d꼴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쵸? 이 주어진 준식이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들 이런 거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중3 때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잖아.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인수분해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자, x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자, 요걸 살짝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4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마치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근을 갖는데, 그죠? 근을 갖는데 그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4이다. 자, 이것도 x가 근을 갖는데 그 근이 x는 마이너스 y다. 혹은 x는 4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x가 근을 갖는데 그 x는 마이너스 2분의 ay 플러스 b다. 자, 역시 x가 근을 갖는데 x는 마이너스 cy 마이너스 d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2차 방정식처럼 보겠다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처럼.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친구를 근의 공식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야. 자, 근의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은 2a분의, 자, 2a분의니까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48, 32y 그리고 마이너스 8k.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어 주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반드시 1차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루트 y라고 하는 것은 1차식이라고 안 불러요. 그죠? 최소한 루트 y의 제곱 이런 녀석을 절대치 y. 이 y가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1차식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무리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얘처럼 제곱식이 되어야지만 1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친구를 다시 뽑아내서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준식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준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친구를 전개하면은 9y의 제곱 됐습니까? 플러스 2y 마이너스 30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8k 플러스 1 이렇게 y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y에 관한 2차식이 다시 자, 최고 차이의 계수가 9니까 3i 플러스 바로 2의 제곱꼴이 만들어져야지만 루트 안에서 이 루트가 지워지고 이것을 1차식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2차식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겠고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판별식의 관점에서 가야 되겠죠. 근데 1창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 그러면 2로 나누니까 15 15의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해 볼까요? 그랬더니 플러스 98, 72K 그리고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15의 제곱은 225 그리고 마이너스 9
플러스 72K 꼴 0이 나오겠죠. 자, 72K라고 하는 친구는 자, 여기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216 이렇게 쓸 수 있죠. 216.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친구는요. 요거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6은 72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갑자기 인수분해에 방정식 튀어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요거 다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것을 푸나 2차 방정식을 푸나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또 끊었다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 문항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식들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요, 그 공식들을 다시 한번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쉬운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 small a, b, c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있고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고 c는 2보다 커 나갔다. 그리고 a, b, c는 꼭 세 자연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b, b, c, c, a 마이너스 a, b, c가 1144. 우리 이 공식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쵸? 이랬을 때 2a 플러스 3b 플러스 4c의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나 이거 공식 외웠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아래다가 정리하시면 주어진 준식이는, 자, 준식이는 보자마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이 1144가 되겠습니다. 자, 1144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까요? 그죠? 자, 44가 4의 배수니까는 4로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인수분해란 2로 나타내야 되는데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2번 들어가니까 34 그러면 8 됐습니까? 그 다음에 24, 6, 28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2로 하시면은 143. 자, 14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의 배수죠? 그죠? 11. 그래서 11로 하니까 1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3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플러스 b가 제일 크죠? 그리고 b 플러스 c하고 c 플러스 a인데 a가 더 크니까 a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 플러스 c가 가장 작은 녀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우리가 쓴다면 a 플러스 b가 13이 될 것이고 b 플러스 c가 8이 될 것이고 c 플러스 a가 11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의 조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2를 떼다가 얘한테 줘서 22, 4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것으로 한번 검산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다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검산을 좀 해봐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13이라고 쓸 수 있고 또 a 플러스 c는 1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b 플러스 c가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변변히 더해주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계산하시면은 24, 32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6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플러스 B가 13이니까 C의 값은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C가 11이니까 B의 값은 5. 자, B 플러스 C의 값이 8이니까 A의 값은 8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대로 A가 가장 크고 그리고 B, C가 가장 작으며 그리고 C가 2보다 커 나왔다 모두 만족하고 있으니 다른 것을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보기의 답이 여러 종류가 나올 텐데 한 종류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산을 종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a라고 되어 있으니까 2a 값은 2 곱하기 a 16, 3b라고 했으니까 15, 4c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2. 이것을 다 계산하시면은 31에다가 43이 정답이 되겠고 바로 아래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공식 외의 것들을 알아야지 이렇게 12번 문제 수준을 풀 수 있어요. 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런 문제도 있네요. 자, 17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리고 A, B, B, C, CA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7,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18, 이렇게 30,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친구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A, B, C가 꼭 양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닌 경우에는 자, 일단 묶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다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는 BC, AC, AB, 그 다음에 ABC는 한 번씩 나왔고요. 일반적인 대칭 식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묶어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죠.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경우는 전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식 이렇게 써놓고요.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을까 전개해 볼게요. A에 한번 할까요? 그냥 B의 제곱 플러스 2BC 그리고 C의 제곱 됐죠? 그리고 얘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제곱 B 그리고 BC의 제곱 자, 요 친구도 C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친구 어떻게 할까요? A의 제곱 A, B의 제곱 그 다음에 2ABC 그리고 AC의 제곱 됐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제곱 B, BC의 제곱, C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AB, AB. 이렇게 나왔잖아요. BC, BC. 그래서 우리는 AB, AB. 그리고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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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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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이런 식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묶어보니까 A, B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 B, C로 묶어주시면 B 플러스 C, CA로 묶어주시면 C 플러스 A, 그리고 A, B,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아니, 그래도 뭐가 보이질 않아요. 어떡하죠? 여기 있는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나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T라고 치환해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색깔 좀 바꿀까요? AB에 T-C, BC에 T-A, CA에 T-B 플러스 2ABC. 자, 여기 이 친구는 T를 인수로 갖고 있죠.
요것도 t를 인수로 갔고 요거 t로 인수로 갔습니다. 그러면 t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t로 묶으니까 AB, BC, CA라고 쓸 수 있고 자, 이 친구는 그냥 ABC 전개하면 되니까 ABC, ABC가 마이너스로 3개 여기 플러스로 2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BC 자, 근데 t가 누구였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B, BC, CA 마이너스 ABC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지금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A, B, B, C, CA는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A, B, C도 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 두 개의 식을 잘 활용하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30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쓸 수 있을까?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친구가 4일 수도 있고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나누어서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나누어서 생각할 때 이 공식을 살짝 끌고 올게요. 요 공식 아까 썼으니까 요 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요거. 자, 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을 살짝 끌고 올게요.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항상 따라붙는 친구가 있죠. 마이너스 3ABC.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 BC, CA로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대기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음수로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118 그리고 ABC가 양수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전체는 음수예요. 음수. 그럼 이 오른쪽도 반드시 음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30으로 양수고요. 마이너스 AB, BC, CA도 당연히 마이너스 7이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미 양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음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18 이렇게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3abc 쓸 수 있으며 아까 요거 마이너스 쓰자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4에 그리고 30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은 요거 이렇게 넘어와서 3abc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18 더하기 자, 이것은 37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요거 암산할 수 있을까? 120에 28이니까 14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예쁘게 정리하니까 30이 될 거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0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알고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C 곱하기 A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열심히 구해놨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마4가 될 거고요. 얘는 마7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8 빼기 10이니까 전체적으로 18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여러 개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 자, 이것들이 진정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고 또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이번에 이제 더 추천할 만한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18번. 순회고등학교 문제. 흔히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이 문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대충 암산으로 봐도 B의 4차가 나와요. 4차. 그리고 여기서 A2차, A2차니까 A4차가 나와요. 됐죠? 그리고 C2차, C2차니까 또 C4차가 나오죠. 이거는 A, B, C가 모두 4차가 나왔으니까 어떡하지?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할까? B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할까? 자,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위에 있는 문제처럼 다 전개를 해서 무엇인가 찾아볼까? 하기에는 너무 번잡해요. 그러면 힌트가 있죠. 얘는 B가 없고 얘는 B가 있어요. 그럼 B가 있는 녀석들을 풀어서 B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그런데 이게 간단하죠. 여기는 B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에서만 B의 4제곱과 이렇게 해서 B의 제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B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 B에 관한 내림차순이니까 B의 4제곱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자, 잘 묶을 수 있을까? 그지? 잘 묶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스르륵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2에 이 친구는 A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이 친구는 그냥 플러스 C의 제곱에 전체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다시 A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묶어서 0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친구 좀 더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B의 4제곱 마이너스 2에 자, 요거 정리하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AC 플러스 C의 제곱에 B의 제곱. 자, 여기가 순수하게 A와 C로 표현되었죠. 여기도 A와 C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다시 한번 A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꼴 0. 뭐가 보이시죠? 2A의 제곱, 2C의 제곱. 이거 전개해서 더해보면은 2A의 제곱, 2C의 제곱, 2AC의 값. 이렇게 나오겠죠. 2AC. 그러니, 자, 요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B의 제곱, B의 제곱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제곱과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예쁘게 다시 써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제곱, 중괄호, 그 다음에 다시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 친구는 합차의 공식을 적당하게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그리고 B 플러스 A 플러스 C. 자, 이 친구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합은 양수죠. 그러니까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어느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A 플러스 B는 C보다 크다. A 플러스 C는 B보다 크다. B 플러스 C는 A보다 크다. 고로 이게 무엇입니까?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죠. 그럼 이제 0이 될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으니까 결론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고 여기에서 B가 B변인 직각삼각형 5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인수분해 공식만 기억해가지고는 좀 어렵죠. 이런 내공을 키워야 되겠고 앞서서 선생님이 고생하면서 이제 여러 증명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내공이 여러분들이 쌓여야지 문제를 풀 때 힘이 딸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추천할 만한 문제는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도 우리 인수분해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4차식이 나왔어요. 4차식이 나왔는데 실수 XY라는 말이 나오고 좌표 표면에 나타내는 도형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좌표 평면에서의 도형은 그래프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솔루션. 어떻게 할까? X4차, Y4차야. 그럼 이건 서로 같으니까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X의 4제곱. 자, X2차 보이십니까? X2차 보이시죠? 2로 묶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Y의 제곱 플러스 4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Y의 4제곱 뒤로 뽑으면서 Y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6 이꼴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안목이라는 게 키워진 친구들은 보자마자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죠. 자, 같이 가보면은 이 녀석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2에 y의 제곱 플러스 4 x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일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친구는 y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리고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다시 이것은 y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다시 변형해서 쓸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한번 내려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y의 제곱 플러스 4 x의 제곱 자,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y 플러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0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전개해서 둘이 더하면은 2y의 제곱 그리고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중간에 4y 플러스 4y 마이너스 4y는 지워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를 우리가 쭉 이렇게 쓸 수 있죠.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0일 수 있고 얘가 0일 수 있고 얘가 0일 수 있고 얘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차례대로 다시 한번 쓰면 이 친구요. y는 x-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더니 먼저 우리 이 친구 좀 만만하죠? 만만한 친구.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인 친구.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기울기가 색깔 좀 바꿀까요? 그죠?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약간 조정해 줄까요? 됐습니다.
좀 이렇게 안 이쁘니 약간 모양을 바꿀게. 됐습니다. 이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4개의 그래프가 아주 이쁘게 그려졌어요. y는 x 플러스 2,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y는 x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바로 마름모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요거 잘라버리면 2는 4, 2개니까 8. 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8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다양한 인수분해를 출제했던 여러 학교의 문제들을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추천문항은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공식들을 알아도 좀 많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한 3문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더 많이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3문제만 더 풀고 우리 개념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보려고 하는 문제는요. 13쪽의 35번 문항인데요. EBS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수분해에 대한 상식만 갖고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다. 그리고 좀 섬세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대충대충 풀면은 꼭 채점할 때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추천 문항으로 우리가 35번 문항을 풀면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x 플러스 24가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 아하,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다 전개를 해가지고 공통인수를 찾아서 즉 A가 있는 놈과 A가 없는 놈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A를 없애는 인수를 찾아내는 거야. 그 인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수를 찾아내서 A를 없애주면 그리고 이 전체의 값이 0이 된다면 그것이 인수이고 인수정리해서 이 문제를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먼저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요 A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솔루션. 자, 여기 2A가 있죠?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이 X에다가 루트 2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수니까.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얘가 4가 되겠고요.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얘도 4가 돼요. 부호만 반대가 되겠고 절대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항상 플러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이 친구가 마이너스 4a 이 친구는 플러스 4a a가 없어지죠. 아하, x에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이 친구는 4a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플러스 24가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당연히 지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찾았으니까. 자, 나머지 숫자도
바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인수를 찾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x 플러스 24라는 친구는요. x 플러스 2하고 어떤 친구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자, 직접 나누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조립제법을 할 수도 있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이 좀 더 유리해 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러면 개수들을 쭉 써볼까요? 2도 있고 a도 있고 2a 플러스 4는 묶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24도 있습니다. 자, 조립제법은 이렇게 니은 써놓고 어떻게 되죠? 인수를 요 앞에다 써주는 거죠. 즉 0이 되도록 x 플러스 2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요 앞에다 써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그대로 내려와서 2가 될 것이고요.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해야 됩니다. 꼭 둘이 더하니까 a 마이너스 4. 자, 이건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더해줘야 되니까 12가 나오겠고요. 자,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자, 둘이 더하니까 0. 나머지가 0이어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2차항, 1차항 상수니까 여기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2, x의 제곱 플러스 a-4, x 그리고 플러스 12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인수분해를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 1차식의 곱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반드시 두 개의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우와. 근데 여기서는 A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죠? 자, 최고차항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2가 있어요. 그러면 2x. 그죠? 근데 요 12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등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 A를 예측하기 어렵죠. 그럼 여기를 플러스 뭐라고 쓸까? 알파 그리고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개수비교법을 통해 가지고 알파 베타를 찾아내는 거야. 자, 이쪽으로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a-4 x 플러스 12라고 하는 녀석을 이 친구 2x 플러스 알파 그리고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전개를 좀 더 예쁘게 할까요? 2x의 제곱에 그 다음에 2x의 제곱 그리고 2베타 2알파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베타 x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되어야 되겠고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a-4라는 친구는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면서 a는 반드시 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의 값을 만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됐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은 12가 되어야 하겠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1 곱하기 12 됐습니까? 또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됐죠? 근데 우리 또 있죠? 부호 조심하시면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와 베타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 그 다음에 6 곱하기 2,
4 곱하기 3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알파 베타가 순서가 좀 바뀌어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순서쌍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6가지, 여기서 6가지니까 토탈 12가지야. 그래서 알파 베타의 순서쌍이 12가지니까 여기다 넣어서 A도 12가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여기서 풀고 12개 하고 보기 중에 12개가 있으니까 답을 쓰고 끝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이 순서쌍들을 일일이 대입을 해서 검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와. 자, 요것을 넣어볼까요? 요거 암산 요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여기다 2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12를 넣으면은 25, 29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 6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14, 18이 나오겠죠. 됐죠? 자,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3, 4, 11, 15가 나오겠죠. 자, 3을 넣고 그 다음에 4니까는 15, 거기다 4니까 얼마? 19인가요? 이렇게 암산이 안 되지? 다시 3, 그리고 8, 11, 15. 그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넣고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25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6이 되니까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요. 현재까지 다 다른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마이너스 4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에다가 4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네요. 다 달라요. 6개. 그러면 이것도 다 다를까? 다르면은 그냥, 우리가 이런 계산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하고 2를 넣어봤어요. 12하고 2를 넣으니까 14, 18. 이게 18이에요. 그러면 얘는 중복되니까 쓰면 안 되겠죠. 자, 얘다 6하고 2를 넣어봤어요. 6하고 2. 그러면은 10, 14. 14 여기 없네? 그러면 얘는 14, 오케이. 하나가 더 들었어요. 자, 4하고 3을 넣어볼게요. 4하고 3을 넣었더니 10, 14. 이 친구가 또 14예요. 그러면 얘는 중복됐으니까 하나 빼버려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 14 플러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마이너스 10 있으니까 또 빼버려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6.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네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자, 다시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6이니까 또 중복돼서 없어지죠. 그럼 완전히 서로 다른 A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순서쌍이 12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검산을 통해서 우리가 8개를 걸러내어야 합니다. 이 문제 풀어보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죠? 검사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종종 이런 문제를 변별력 문제 아니면 시간을 낚는 그런 문제로 출제하니 여러분들도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됐죠? 자, 실력도 키워야 하고 됐습니까? 자, 이제 한 문제 더 이제 살펴보면은요. EBS 고난도에 있는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는데 우리 매도 먼저 받는다고 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EBS 고난도.
4%.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요거 앞서서 우리가 풀어봤던 순회고 문제보다도 뭐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습니다. 이것도 뭐 그닥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항등식에서 세게 공부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고, 아까 영덕여자고등학교, 자,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딱 풀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니까요.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고난도에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블록을 쌓아 만든 5개의 입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봐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블록을 쌓아 만든 5개의 입체. A, B, C, D, E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대요. 자,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아이고, 커졌어.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자, 조그맣게 줄여서. 됐죠? 자, 요걸 쭉 쌓아 올렸다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이렇게 쭉, 그리고 쭉. 그러면 몇 개? 33개. 얘가 정육면체니까. 그지? 여기로 33개.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입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BCDE, 여기에 사용된 나무 블록의 개수의 합과 요 A에 사용된 나무 블록의 개수의 합이 같고, 특히나 E의 부피, 이 마지막 직육면체의 부피가 69A가 되었대요.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봐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요 안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33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는 1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는 11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는 10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는요. 자, 이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가 2일이니까 69A, 즉 이 안에 들어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도 69A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 녀석은 이 세 개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숫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33의 세제곱 못하지 않죠?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들의 합을 빼. 그리고 69로 나누면 A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왠지 좀 섭섭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이라는 거 혹시 알 수 있을까?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 x를 10이라고 놓아보자. y를 11이라고 놓아보자. z를 10이라고 놓아보자.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봤더니, 아니, 이 친구가 33이 돼. 우연의 일치인가? 그죠? 이렇게 숫자가 조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준식이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얘가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z의 세제곱, 그리고 이 친구가 플러스 69a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뿅 넘어와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z의 세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니? 3에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1에 쓸 수 있고, 이것이
A와 같아요.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갖다 뽕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로 양변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라고 하는 친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누니까 23a 이렇게 나오겠죠. 23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3이 벌써 나왔어요. 그럼 y 플러스 z라고 하는 것은 21이 나와야 되겠죠. z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은 22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23a가 되어서 자, 요거 23 지워지겠고요. a의 값은 21 곱하기 2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끝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440에다가 얼마? 22 그러면 462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네요. 4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교재의 72번 맨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서로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지만 또 실력이 쌓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첫 수업이 되었지만은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알차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제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단원평가 테스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